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겹문장 중에서 이어진 문장을 들어가면서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실현이 되고 그렇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통사적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걸 마무리했는데, 자, 오늘은 나머지 한 축에 이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도 같은 맥락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 자, 개념을 보면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서로 독립적이지가 못하고 통사적으로 비대칭 관계로 연결되는 겹문장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기억하겠지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통사적으로도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했었거든. 자, 그런 면에서는 비대칭 관계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서로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다. 자, 요건 좀 눈여겨봐야 되고, 자, 국어에서 자, 요 부분을 조금 머릿속에 같이 연결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종속적 연결함에 의해서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동일한 문장을 관점에 따라 보는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은 앞에 있는 선행절이 뒤에 있는 그 문장의 속으로 자리 옮김이 가능하다고 했거든. 근데 자리를 옮겨버리면 이 부사절을 아는 문장과 부사절로 안긴 문장, 이거하고 굉장히 형태가 유사해 보여. 자, 좀 이따 예문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래서 그냥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은 전부 다 부사절로 보자.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래서 그것도 관점 차에 따라서, 동일한 부분을 보는 관점 차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너희들 보고 그거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서로 다른 관점들이 존재하구나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실현을 보면, 자,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 연결어미에 의해서 연결이 됐었거든. 근데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은 당연히 종속적 연결어미가 붙어. 뭐 이러한 종속적 연결어미들이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자, 예문을 보면, 자,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오다라고 하는, 자, 이 서술어의 주어는 비야. 자, 그리고 질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의 주어는 길이야. 자, 그런데 지금 비가 와서 길이 질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자, 아서라고 하는 이 연결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문장이 이어진 거지. 근데 지금 비가 오는 것과 길이 진 것은 관계로 파악할 때 나열관계나 대조관계나 선택관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원인의 관계인 거야. 자, 그리고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다라고 할 때, 자, 없다 주어는 학생이지. 자, 없다 주어는 학교야. 자, 그런데 여기에 음연이라고 하는 이 종속적 연결어미를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 자, 학생이 없다와 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장 자체가 어떤 의미 관계로 봤을 때 대조나 나열 관계, 선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학교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지. 학교가 존재하려면 학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자, 하다라고 하는 것과 한라산 등반을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가 목적어 역할인 건데, 자, 주어가 생략돼 있어. 자, 그리고 일어났는데, 자, 우리가 일어난 거고 일찍 일어난 거야.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을 지금 려고라고 하는 요 종속적 연결어미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종속적 연결어미가 붙었는데 두 개의 관계를 보니 대조관계, 나열관계, 선택관계가 아니니까 이 자체도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의도와 관련된 문장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자, 가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체가 나야. 그 다음에 달려왔다의 이 서술어의 주체가, 자, 이 누군가에 해당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는데, 자, 여기에 는데, 이 는데라고 하는 요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연결이 된 거거든. 근데 이 두 개의 문장 관계를 보니 이 자체가 대조나 나열 관계, 선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배경에 해당되는, 지금 여기서 내가 집으로 가는 것은 누군가가 달려왔었던 그 배경에 해당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의 통사적인 특징.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바꿨을 때, 위치를 바꿔도 의미 관계가 동일하냐. 그래서 우리가 의미 관계가 동일했을 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앞절이 뒷절의 속으로 자리 옮김을 할 수 없을 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그 다음에 앞절과 뒷절의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조사 은이나 는이 잘 결합이 되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우리가 이 기준을 갖고 봤었는데, 자, 똑같은 기준의 상대값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앞뒷절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서로 위치를 바꿔버리게 되면 성립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미가 달라지게 돼. 자,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 봤었던 그 기준 동일하게 보면, 자, 봄이 오면 철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자, 오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체는 봄이고, 그 다음에 간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체는 철수야. 자, 근데 이 두 개의 문장이 지금 면이라고 하는 이 어미를 통해서, 연결어미를 통해서 연결이 된 건데,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바꾸면, 이 문장의 앞뒷절을 바꾸면 철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봄이 온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 문장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의미 관계로 판단을 해보면 이 문장 자체는 앞에 있는 문장,
이 우리가 순서를 바꾸기 전에 이 문장과 순서가 바뀌어진 이 문장의 두 의미가 동일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철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봄이 온다는 문장 자체가 문법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문장과 의미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성립 자체를 아예 못하거나 내지는 의미 관계가 달라지게 됐을 때는 이렇게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본다. 자, 이 뜻이고, 두 번째도 자, 앞절이 뒷절의 안으로 자리 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울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해. 자, 그럼 비가 와서라고 하는 앞절이 요 뒤에 길이와 질다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들어가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서 이 자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을 때는 자, 앞절이든 뒷절이든 주어 자리에 은는이 자유롭게 붙을 수 있다고 했었거든. 자, 그런데 앞절 주어의 보조사 은는에 제약이 따른다. 자, 이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이야. 지금 앞절이 요 봄이에 해당되는 건데, 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렇게 했을 때 봄이가 앞절의 주어잖아. 자, 근데 이 주어 자리에 이 대신에 은을 쓰면, 자, 봄은 오면 꽃은 핀다. 이렇게 뒤에 자리는 지금 꽃이라고 하는 것이 꽃은이라고 하는 은으로 바뀌어도 자연스러운데 이 앞에 봄은 오면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은이 붙으면 이가 대신에 은이 붙으면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야.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앞에 절의 주어에 이 보조사 은는이 붙는 과정에 좀 어색하고 이렇게 제약이 따를 때는 이럴 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이어진 문장 중에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위치를 바꾸더라도 의미 관계에 전혀 영향이 없었어. 자, 그리고 앞절이 뒷절 속으로 못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앞절에 주어든 뒷절에 주어든 보조사 은는을 붙이는 건 자연스러웠는데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은 이렇게 위치를 바꿨을 때는 의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나 의미의 변화가 생긴다. 자, 이랬을 때 종속적인 거고 대신 앞절이 뒷절에 속으로 들어가는 건 자연스럽고 자, 그런데 앞절 주어 자리에 은는이 붙는 것은 좀 제약이 따른다. 이것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예문들이 보일 텐데 지금 여기에 조건에 해당되는 거, 원이나 이유에 해당되는 거, 양보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목적이나 의도에 해당되는 거 이런 등등의 것들이 지금 적어도 대조나 어떤 나열이나 선택 관계가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는 크게 범주를 나눌 때는 그 세 가지를 기준 삼아서 그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나누면 되고 종속적이다. 그러면 종속적인 것 중에 하위 범주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따져야 될 때면 우리가 조건이다, 원인 이유다, 양보다, 목적 의도다 이렇게 따지면 되지만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을 때 우리가 대등이냐 종속이냐를 따질 때는 굳이 이 조건까지를 머릿속에 다 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예문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해보면 내일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가겠다고 했을 때 지금 요렇게 두 개의 문장인데 자, 좋다와 그 다음에 가겠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개의 서술어 근데 좋다의 주어는 일단 날씨가 좋은 거지. 자, 그리고 가겠다의 주어는 지금 생략이 돼 있어. 자, 근데 생략이 돼 있는 거지만 없는 게 아니니까. 근데 두 개의 문장 사이를 지금 음연이 붙었는데 의미 관계를 보면 날씨가 좋다와 소풍을 가겠다라고 할 때 소풍을 가는 조건이 날씨가 좋은 거잖아. 그러면 적어도 대조나 나열이나 어떤 선택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맥락을 따져보면 아, 이건 조건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따지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강이 깊어서 아이가 건너기는 어렵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여기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자, 깊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어는 강이고 그 다음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가 어려운 건데 지금 여기서 건너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어가 지금 아이야. 지금 이렇게 주술 관계가 아는 문장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앞뒤 문장의 의미가 아이가 건너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강이 깊은 거야. 이 강이 깊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건너기 어려운 이유에 해당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의미 관계를 판단하면 돼. 뭐 목적 의도도 마찬가지야. 자,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간다. 자, 먹다와 간다가 나왔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주어가 다 생략이 됐어. 먹으러 가는 주체, 가는 주체가 다 생략이 된데 뭐 같은 주어겠지.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을어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 사이에 을어라고 하는 이 연결음에 의해서 두 문장이 연결이 됐는데 점심을 먹으러라고 하는 부분이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문을 가지고 의미 관계상 판단하면 되지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어미들 전체를 너희가 다 외운다거나 그 어미와 의미를 연결지어서 이렇게 다 외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도 이런 어미들이 문장의 의미 관계를 갖고 판단하는 거지 이렇게 어미들을 외워서 너희들한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미들이 있구나. 근데 이런 어미들이 앞뒤의 관계에 따라서 설정이 되는 거구나. 자, 요 정도만 머릿속에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진 문장,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든 아니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든 간에 이렇게 이어진 문장이 만들어질 때 어떤 문장상의 제약 조건이 좀 있다.
근데 그 제약 조건을 여기서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니 아, 이럴 조건일 때 이렇게 제약을 받구나. 자, 요 정도를 판단하면 되고 역으로 이걸 너희가 공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너희가 역으로 거슬러서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보면 자, 느라고나 려고, 고자, 러라고 하는 이런 어미들은 앞뒤절의 주어가 항상 같아야 된대. 그러면 주어가 같지 않을 때는 성립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야. 자, 위에 예문을 보면 그는 영희의 집을 찾느라고 자, 온 마을을 하루 종일 헤맸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그는에 해당되는 이 그는이 생략된 그는이 동일한 주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밑에 문장처럼 나는 영희를 만나려고 그는 거기에 갔다. 이건 너희가 봐도 문장이 어색하잖아.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나는 영희를 만나려고 내가 거기에 갔다. 이렇게 동일한 주어라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문장이거든. 자, 영희는 책을 읽고자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빼고 영희는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제하고 도서관에 갔다라고 말하면 자연스러울 건데 여기 주어가 서로 다른 주어가 나왔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비문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렇게 예문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러한 어미들이 붙었을 때는 앞에 절과 뒤에 절의 주어가 같아야 된다. 이런 맥락인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을 너희가 암기해서 시험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 너희가 역으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것들이야.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려낼 때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쓸 때 예문들을 쓰다 보니까 아, 이런 어미들이 쓰였을 때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좀 어색하구나. 이렇게 비문이 되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례들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지. 처음부터 이런 우리가 지금 조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보고 예문을 거기에 맞춰 쓰는 게 아니거든. 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냐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아, 그럼 어떨 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어떨 때는 자연스럽지 못한가 그 차이점을 너희가 주목하면 너희들이 다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간만 뭐 좀 충분하다면 내가 여기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다 빈칸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예문을 주고 너희들한테 이걸 채우는 것들을 수업도 해보고 싶은데 충분히 그렇게도 가능한 수업들이거든. 자, 그런데 지금은 편의상 시간이 그렇게 그러면 늘어지니까 이 부분을 그냥 너희들한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두 번째도 보면 자, 음연서와 같은 어미는 주어의 성격에 따라서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될 때도 있고 달라야 될 때도 있대. 자, 그러면 이 면서가 지금 쓰였는데 자, 울다라고 하는 것과 날아가다라고 하는 건 둘 다 기럭이야. 이때는 기럭이라고 하는 주어가 이렇게 같을 때고 자, 옆에 문장도 마찬가지야. 자다라고 하는 것과 코를 곤다라고 하는 이 곤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앞에 있는 선행절도 철수가 주어고 뒤에 코를 곤다도 철수가 주어야. 자, 근데 밑에 보면 자, 똑같이 면서가 쓰였는데 앞에 주어는 비간데 뒤에 나오는 주어는 바람이야. 자, 똑같이 면서가 쓰였는데 앞에 주어는 열이고 뒤에 주어는 머리야. 이렇게 다르게 쓰일 때도 있다. 그럼 이걸 너희들 보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 예문에서 예문을 보니 이렇게 앞뒤절의 주어가 같을 때도 쓰일 수 있고 서로 다를 때도 쓰일 수 있구나. 자, 이걸 너희가 예문에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자, 3번도 마찬가지고 자, 는하고나 내지는 려고, 고자, 면서 이런 것들의 연결어미가 결합된 문장은 이들 연결어미에 시제 관련 선어말어미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 아시나 엇, 그 다음에 겟 이런 것들이 과거나 미래 같은 시제 선어말 어미인데 이것이 결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옷을 사느라고는 되는데 샀느라고 내지는 사겠느라고 이렇게 시제와 관련된 말이 붙었을 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고 자, 갔으려고 가겠으려고 이렇게 자, 읽었고자 읽겠고자 내지는 보았으면서 내지는 보겠으면서 이렇게 시제와 관련된 말들이 붙으면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어미들은 결합이 안 돼서 문장 자체가 비문이 된다 이런 말들인 거야. 근데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이렇게 비문 표시와 비문 표시가 아닌 것들을 시험에서 다 주기 때문에 시험에서 예문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끄집어내도 돼. 자, 그 다음에 4번도 자, 더라도 내지는 을망정 내지는 리을망정 이런 것 등의 어미가 결합한 문장은 악과 엇 이런 것들은 결합할 수 있지만 저 객과는 결합이 안 된대. 자, 요건 조금 더 디테일한 거지. 그래서 떠났더라도 할 때 앗은 결합이 됐는데 떠나겠더라도 똑같이 시제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get이 붙을 때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자, 미웠을 망정 이렇게 이 어시 붙을 때는 가능한데 믿겠을 망정 이렇게 미래에 관련된 get이 붙을 때는 문장에서 쓰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만이나 나, 그 다음에 돼 이런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은 후행절에 의문문이 오지 못한다 그랬어. 자, 비는 그쳤지만 자, 여기 많이 나왔고 은하가 나왔어. 그 다음에 돼도 나왔지만 이렇게 뒤에 구름은 거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문의 형식 그 다음에 해소되지 않았느냐 너는 가느냐 이렇게 의문의 형식이 왔을 때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어미들이 연결 어미들이 이렇게 의문문이라고 하는 문장의 형태와는 후행절의 의문문이라는 문장 형태와는 결합하지 않는 특성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고자도 마찬가지고 고자, 느라고, 는데 이런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은 그 후행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오지 못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보고자 그 다음에 보느라
그다음에 먹었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미들은 뒤에 이렇게 가라, 가자, 내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말자, 그다음에 먹어라, 먹자, 이렇게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왔을 때는 그 자체에서 성립 자체가 안 되더라. 자, 이런 특성을 좀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거든이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후행절에 평서문과 의문문이 오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 거든이 붙었는데 이렇게 떠난다라고 하는 이런 평서문이나 떠나려느냐라고 하는 의문문은 이렇게 성립 자체가 안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성립이 되고 안 되고를 너희들 보고 판단하라고 시험 문제 내진 않을 거고,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비문 표시를 반드시 줄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희는 역으로 이렇게 이런 문장의 종류와는 연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선택지를 처리할 수 있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 뭐뭐 은들 내지는 니은들, 뭐뭐 을진데 내지는 리을진데, 이런 것들이 이어진 문장,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이어진 문장은 후행절에 평서문, 명령문, 일반적인 의문문 등의 문체법이 연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특정하게 수사 의문문만 연결이 되는 제약을 가진다.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문장의 형식으로서는 이게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닌 거야. 오히려 그냥 강한 진술, 강한 어떤 자신이 말하는 어떤 진술의 의미를 가질 때. 그래서 감히 이근들 한 개를 가져온다, 가져오느냐, 가져오너라, 이런 다른 문장과는 안 되는데 감히 이근들 한 개를 가져오겠느냐, 한 개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지. 자, 이렇게 뭔가 답변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닐 때 우리가 그걸 수사 의문문이라 그래. 자, 정성을 다할진데 미움을 받겠느냐, 그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잖아. 그건 강한 진술의 의미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특정하게 수사 의문문만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연결 어민들도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8개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자체를 외워야 된다가 아니라 예문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고. 시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출제를 잘하거든. 그 부분에 관련돼서 너희가 밑에 나와 있는 선택지를 보고 위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문법적으로 가능한 문장이다, 가능하지 않은 문장이다를 다 시험에선 던져줄 거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에 겁먹지 말고, 그렇네, 예문들을 보니까 어떠한 연결어민들이 붙은 이어진 문장은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네.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담으면 내가 이 수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부분에 관련된 언급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시험 문제를 대비해서 예문을 통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정도만 너희가 판단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어진 문장 2개까지,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의 제약까지를 마무리했어.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진 문장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좀 할게. 문제풀이 안 하면 안 되고, 또 시험에서 매년마다 출제하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좀 너희들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자, 오늘 배웠던 것까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정리가 바탕이 된 상황에서 우리 문제풀이 하는 걸로.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는 시간에 너희들이 문제를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에 내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자, 고생 많이 했고, 자, 다음 시간에 볼게.